그대가 보시기에 즐겁다고 여기게 될 시즌송 뮤지컬.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기온도 떨어지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쌀쌀한 11월의 마지막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독감도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마스크 꼭 쓰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이번 회차가 시즌송 뮤지컬 방송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번 5화는 마지막 회차로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께 뮤지컬을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또 언제는 한 달 만에 여러분을 만나면서 다양한 뮤지컬을 소개했었죠.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회차인 만큼 5번째 뮤지컬 소개와 함께 해피엔딩으로 맺어보려 해요. 이번 5화가 방송의 마지막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정말 괜찮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끝까지 끝은 아니니까 5화도 일단 출발해볼까요? 생각보다 생각만큼 괜찮은 기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올라 출발할게요. 행운을 빌어주세요. 신속하게 출발해서 지체 없이 속도를 높여서 근미래의 서울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어딘가 삭막한 이 공기 말이에요. 학교에서 우린 매일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똑같은 일상을 보내지만 한 번쯤 이런 여행을 와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여행이라기엔 우리가 도착한 근미래 서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서울에 도착한 우리의 앞쪽에는 한 아파트가 보입니다. 그 아파트에는 다양한 색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딘가 움직임이 어색한 것 같긴 하지만 말이죠. 우선 이곳의 정보를 알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보면 여러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자신들은 인간이 아닌 헬퍼봇이라는 대답을 듣게 되실 겁니다. 헬퍼봇은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과 흡사한 안드로이드예요. 아마 눈치가 빠르거나 이번 뮤지컬을 원래부터 알고 계셨다면 진작에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도착한 근미래 서울, 헬퍼봇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는 이곳은 바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배경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5번째 뮤지컬의 제목은 어쩌면 해피엔딩이거든요.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5년 트라이아웃을 거쳐 2016년 초연 이후 4번의 시즌을 거쳐 현재 6연으로 10주년을 맞아 공연 중인 박천휴, 윌 에런슨 콤비의 국내 창작 뮤지컬입니다. 이 콤비는 어쩌면 해피엔딩 이전에도 번지점프를 하다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도 1테노레와 고스트 베이커리를 제작한 경력이 있는데요. 이 4가지 뮤지컬 모두 상업적, 예술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저는 번지점프를 하다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뮤지컬을 모두 관람했었는데요. 편안하면서 경쾌하거나 서정적인 음악, 그때그때의 상황에 딱 어울리는 시적인 가사, 분위기와 내용에 이끌려 몰입하게 되는 스토리까지 굉장히 재밌게 인상적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보는 박천휴, 윌 에런슨 콤비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작품은 단연 어쩌면 해피엔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쩌면 해피엔딩은 두 사람뿐 아니라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들 기사를 한 번쯤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쩌면 해피엔딩은 지난 6월 8일 뉴욕에서 이루어진 토니 어워즈에서 6개 부문의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토니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음악계의 그래미상과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극, 뮤지컬계에서 가장 높은 위상을 가진 상인 만큼 그 상을 수상한 어쩌면 해피엔딩의 위상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수상 전에도 어쩌면 해피엔딩은 국내에서 이미 어마어마한 인기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제는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일무이한 국내 창작 뮤지컬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해피엔딩의 매력이 뭐길래 국내를 넘어 뮤지컬의 고장인 브로드웨이에서까지 인정받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느껴보려 합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스토리와 넘버를 알게 되면 다들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시작에 앞서 아파트 방 안에 홀로 남아 주인 제임스를 기다리는 헬퍼봇, 올리버의 일상을 시작으로 헬퍼봇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게요. 가득 쌓여가는 멋진 레코드, 책장에는 읽을 책이 가득. 내 방 안은 매 순간이 너무 근사해. 하루하루 또 하루. 항상 수고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수고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수고해 감사드립니다. 여기 나의 방 안에 하루 또 하루 지나갈수록 특별한 하루 점점 가까워져. 소중한 내 친구가 날 데리러 오는 그날 곧 찾아올 거야. 멋진 모습을 유지해야 해. 제임스가 언제 데리러 올지 모른다고. 안녕하세요, 우편 배달부님. 오늘 오후엔 비가 온대요. 우산은 챙기셨나요? 월간 제주 6월호. 거기 있다. 저 액정 스크린 교체 세트도 주문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안 만든대. 이제 더 이상 안 만든대. 요? 부품 말이야. 헬퍼버 5 부품. 너네 꽤 똑똑하잖아. 괜찮을 거야. 듀크 엘링턴의 굉장히 근사한 사진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 굉장히 근사하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울 하늘 구름 조금 많음. 오늘 나의 하루는 어제처럼 같음. 방을 가로지르는 저 햇살과 나의 화분과 근사한 하루. 충분히 많은 하루들이 지나가면 찾아올 그날, 아주 특별한 내 친구가 날 데리러 여기 와줄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난 여기에 있어. 여기 나의 방 안에. 올리버의 노래에서 알 수 있듯이 헬퍼봇 5 모델인 올리버는 소중한 친구이자 옛 주인인 제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그의 방 안에서 말이죠.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며 오랜 시간을 버티는 올리버입니다. 어느 날 그런 올리버의 집 문을 누군가 두드립니다. 그 정체는 바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헬퍼봇 6 여성형 모델 클레어였습니다. 클레어의 충전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충전기를 빌리려 왔던 거죠. 올리버는 그런 클레어를 처음에는 외면했지만 방전되어 방치된 클레어를 보다 못해 결국 6 모델 충전 어댑터까지 만들어서 충전시켜줍니다. 다시 작동한 클레어와 조금 다툰 올리버는 클레어가 신경 쓰여서 종이컵 전화기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충전기를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매일 만나던 두 로봇은 서로의 일상 속에 자리 잡습니다. 클레어는 충전기를 빌려주는 올리버를, 올리버는 자신의 집에 방문하는 클레어의 노크를 일상으로 받아들였어요. 간단한 선물을 주고받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클레어는 올리버의 옛 주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올리버의 옛 주인 제임스는 올리버만 두고 제주도로 떠났지만 언젠가 꼭 올리버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하지만 오지 않는 제임스를 직접 만나기 위해 올리버가 병을 주워 팔면서 제주도에 갈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것까지 들은 클레어는 시간을 잡아먹지 말고 자신과 함께 지금 당장
제주도로 떠나자는 제안을 합니다. 가서 올리버는 제임스를 만나고 클레어는 반딧불이를 보기 위해서 제주도로 길을 떠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던 올리버를 끝내 설득시키기까지 성공한 클레어. 두 헬퍼봇은 각자의 방에 그동안 고마웠다는 혹은 잠시 다녀올 테니 돌아오면 반겨달라는 인사를 남긴 후 인간 커플을 가장해 제주도로 떠납니다. 행운을 빌면서 함께 오른 이 길이 생각보다 좋다는 기분을 느끼면서요. 신속하게 출발해야 해. 지체 없이 속도를 높여 늘상 하는 일인 것처럼 달려. 좀 있음 차가 막힐지 몰라. 그러니 지금 속도를 더 높여 눈부시게 빛나는 풍경. 끝이 없이 펼쳐진 도로 이 노래의 볼륨을 좀 더 올려. 오후엔 비가 내릴지 몰라 비구름을 따돌리고 낯선 하늘 아래 풍경. 낯선 바람 가르며 목적지를 향해 점점 가까이. 랄랄랄랄랄라랄라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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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는 여행자들 낯선 하늘 아래 풍경. 낯선 바람 가르며 목적지를 향해 점점 가까이 시작하는 여행자들 낯선 하늘 아래 풍경. 낯선 바람 가르며 낯선 내 모습이 왠지 좋아. 그래 좀 더 속도를 높여. 이 노래의 볼륨을 올려 랄랄랄라 영화도 보고 잠시 충전도 하고 마침내 제주도에 도착한 올리버와 클레어. 둘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제임스의 집을 찾아냈습니다. 들뜨며 차에서 내리는 올리버. 하지만 클레어는 그런 올리버를 말립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던 건 널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클레어는 걱정의 의미로 꺼낸 말이었지만 올리버는 넌 주인이 있는 나를 질투하는 거야 라고 말한 후 제임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클레어의 옛 주인에 대해서도 밝혀지는데요. 클레어의 옛 주인은 서로를 깊게 사랑하던 부부였지만 어느새 그들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며 결국 헤어지고 그 과정에서 클레어도 버려지게 됩니다. 인간의 감정의 한계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클레어는 인간의 마음이 영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클레어가 제임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올리버가 돌아옵니다. 올리버는 제임스의 가족들을 만났지만 제임스는 1년 전에 죽었고 결국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였다는, 인간의 마음은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에 낙담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클레어는 제임스가 올리버에게 자신이 직접 연주한 피아노 레코드판을 마지막으로 남긴 것을 보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으며 제임스는 끝까지 올리버를 자신의 친구로 여겼다는 걸 인정합니다. 클레어의 말과 제임스의 마지막 선물을 본 올리버는 제임스의 진심, 그리고 더 이상 제임스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 후 클레어가 바랐던 반딧불의 숲에서 반딧불이를 잔뜩 보고 둘은 서울의 아파트로 다시 돌아옵니다. 각자의 방에 돌아와서도 계속 서로를 생각하던 올리버와 클레어는 서로의 존재가 너무 커졌고 일상에서 지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결국 다시 만난 둘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털어놓으며 키스와 함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인이 되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올리버와 클레어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클레어의 모델인 헬퍼보 6는 내구성이 약해 클레어가 점점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망가지는 클레어를 지켜보며 걱정하는 올리버. 서로의 모습을 견딜 수 없게 되자 둘은 함께했던 시간의 메모리를 삭제하기로 결정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클레어를 만나기 전처럼 매일 같은 하루를 보내던 올리버 앞에 또다시 충전기가 고장난 클레어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올리버가 처음부터 친절하게 문을 열어줬어요. 이 장면에서 클레어는 기억을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올리버는 끝내 메모리를 삭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점은 각 배우의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올리버 역 배우들은 메모리를 남겨뒀다고 해석하는 편이에요. 물론 클레어도 배우에 따라 기억을 차마 삭제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 직접 관람하실 때는 이 장면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첫 만남과 수리상관을 이루는 그 장면에서 클레어는 올리버에게 괜찮을까요? 라고 묻고 올리버의 어쩌면요? 라는 대답과 함께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극은 끝납니다. 하지만 모르죠. 둘의 끝이 어쩌면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지도요. 마지막으로 올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을 깨닫는 넘버 사랑이란 듣고 이 방송도 엔딩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사랑이란 멈추려 해봐도 바보같이 한 사람만 내내 떠올리게 되는 것 사랑이란 그리움과 같은 말 네가 날 볼 때 너의 그 눈빛과 네가 웃을 때 너의 그 미소와 네가 먼 곳을 볼 때 너의 그 옆모습과 나는 모르는 너의 단어들과 나보다 많은 너의 깊은 생각들 사랑이란 봄날의 꽃처럼 아주 잠시 피었다가 금세 흩어지고 마는 것 사랑이란 슬픔과 같은 말 네가 날 볼 때 너의 그 눈빛과 네가 웃을 때 너의 그 미소와 네가 먼 곳을 볼 때 너의 그 옆모습과 날 웃게 하는 너의 말투와 너무 따뜻한 너의 예쁜 마음들 나는 너의 눈빛과 너의 미소와 너의 옆모습과 너의 생각과 따스한 마음과 난 자꾸만 더 보고 싶어 널 더 듣고 싶어 계속해서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더 웃고 싶어 난 더 알고 싶어 매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난 네가 날 볼 때 너의 그 눈빛이 네가 웃을 때 너의 그 미소가 사랑이란 어쩌면 난 이렇게 사랑이란 이렇게 난 사랑이란 어쩌면 해피엔딩은 국내 창작 뮤지컬로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작품이죠. 그만큼 몰입되는 스토리와 여운이 남는 멸린 결말로 많은 감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어쩌면 해피엔딩의 5연을 관람했었는데 그때도 이미 매진 행렬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6연은 극장이 더 커졌음에도 최초의 클레어인 전미도 배우의 특별 공연과 토니상 수상 여파로 티켓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더라고요. 극장이 커지면서 소극장만의 매력은 느끼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한 번은 관람할 가치가 충분한 작품이니 모두 티켓팅 열심히 해서 두산아트센터 연강홀로 방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6연은 26년 1월 25일까지 딱 2달 남았다고요. 5번째 작품 어쩌면 해피엔딩과 같이 시즌 수업 뮤지컬도 어쩌면 우리만의 해피엔딩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동안 제 방송 괜찮았겠죠? 괜찮았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어쩌면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세원, 기술의 김하나였습니다.